저희 피와 눈물이 담긴 포트폴리오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뭘 투자해야 될지 헤매시는 분들께 포트폴리오를 좀 짜드려볼까 해요. 엄한 데서 헤매지 마시고 노선을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똘콩현주입니다. 부동산 투자로 아파트를 한 번 정도 투자해 보신 분들 또는 이제 막 시작하려는데 뭘 투자해야 될지 헤매시는 분들께 포트폴리오를 좀 짜드려 볼까 해요. 엄한 데서 헤매지 마시고 노선을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초보 때는 여러 선택지가 보이고 책도 강의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고민될 거예요. 제가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퇴직금 3,500만 원 가지고 했다고 지난 영상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후에 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안 들거나 덜 든다는 명목하에 일명 무피, 돈이 안 든다고 해서 무피, 그리고 오히려 전세금을 매매가보다 더 많이 받아서 투자하는 플러스피, 풀피 이런 투자들을 여러 종목에 걸쳐서 찔끔찔끔 해봤어요. 농지,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지산,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등등. 그런데 여러 종목을 경험한 결과 지금은 아파트를 주 종목으로 삼고 있어요. 제가 여러 종목을 살짝살짝 건드려보고 짜드리는 저희 피와 눈물이 담긴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재테크 종목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는데요. 주식과 부동산 중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초보라면은 무조건 부동산이 낫다고 생각해요. 주식 투자는 매일 시세가 바뀌어요. 그리고 외부 변수에 따라 요동치는 부분도 심해요. 당연히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해서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불안한 소리까지 더해지면 결국 나도 모르게 손이 HTS로 갈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렇게 쉽게 못 팔아요. 물건 내놓고 내일 당장 팔린다 하더라도 잔금일까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리고 양도세 기본세율을 받기 위해서 최소 2년 정도는 보유를 해야 어느 정도 수익이라고 불릴 만한 게 생겨요. 강제로 2년 정도씩 주식 투자 하실 수 있는 분은 주식 투자 하세요. 저는 그거 강력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저처럼 일반적인 분들, 팔랑귀이신 분들은 그냥 부동산에 돈을 파킹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 종목을 정하신 후에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실 거예요. 아파트랑 수익형 종목 중에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수익형 종목은 어떤 걸 말하냐면 상가라든지 꼬마 빌딩,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이 있어요. 보통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매입을 하고 나가는 대출이자를 월세 소득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 월세를 받는 그런 종목들이에요. 상가는 대부분 온전히 내 돈을 넣어서 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금리의 변동을 많이 받게 되죠.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 금리가 최근에 급등했지만 FOMC도 앞으로의 1년 뒤, 2년 뒤 금리 예측은 못해요. 그리고 수익형 종목의 경우에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서울에 있는 신촌역 상권이 굉장히 컸는데 이제는 홍대, 연신내 이런 쪽으로 옮겨갔죠. 이태원은 어때요? 상권의 생성과 쇠퇴를 미리 읽거나 또는 내가 조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또한 저나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능력 밖이에요. 물론 수익형 종목의 경우에도 이미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거나 또는 경매로 싸게 낙찰받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가치를 올리는 건 저같이 또는 여러분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요. 특히 저처럼 애 보느라 바쁜 사람이 사업까지 하려면 생존이 힘들어지겠죠. 그렇다면 싸게 사기라도 해야 되는데 상가는 경매를 통해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웬만한 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경매 카페에 있는 낙찰 사례들을 살펴보고 경매책 참고했어요. 거기 나오는 낙찰 사례들을 기준으로 정말 매도까지 완료하셨는지를 보고 싶어서 낙찰 사례별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2017년에
낙찰 후기를 남기신 분도 2018년에 남기신 분도 제가 이 등기부 등본을 20년, 21년 이때쯤 많이 발급받아 봤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매도를 못하고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낙찰을 받고 축하 댓글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는데 수익이 잘 나니까 매도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는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그 사례들을 보면서 얻었던 결론은 엑시트가 잘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과감히 상가 투자에 대한 마음을 접었어요. 그럼 이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예요. 사람들은 모두 주택에 살아요. 이 주택이라는 단어가 좀 모호한데요. 아파트일 수도 있고 빌라, 다세대, 단독주택일 수도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 거죠. 그리고 이 아파트라는 거는 무엇보다 분양을 먼저 하고 2년 반 정도 있다가 입주하는 시스템이에요. 미래의 공급 물량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아파트 투자로 시작하시는 편이 가장 쉬울 거라 생각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은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결정돼요. 수요는 일정하고 공급은 줄어든다면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수요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2년 반 후에 공급이란 변수 하나라도 알 수 있는 종목은 아파트가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 투자했을 때는 2년 후를 예측하기 어려워요. 상가도 2년 후에 어떻게 될지, 주변에 갑자기 상가가 많이 생길지 알 수가 없고 대응할 수가 없어요. 전 그렇기 때문에 초보 부동산 투자자라면 적어도 2번에서 3번 정도 아파트 투자를 해보신 다음 다른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가 좋을까요? 수익형 종목이 좋을까요? 이거는 결국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랑 동일해요. 중국집 갔을 때 여러분은 어떤 메뉴를 가장 먼저 접하셨나요? 아마도 전 짜장면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희 5살 막내도 짜장면으로 중국 음식을 배웠거든요. 아파트 투자는 이런 중국집의 짜장면 같은 거예요. 미래 공급을 통해서 가격 예측이 가능하고 가장 수요가 많은 쉬운 종목부터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2번에서 3번까지는 아파트로 부동산 투자의 감을 잡으시고 그 다음 본인에게 맞는 종목을 찾아가시는 그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부루마블 재테크를 응원하는 똘콩 현주였습니다. 화이팅!